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에 교양을 더하는 시사교양 라디오 방송 지식서랍. 저는 이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박세준입니다. 저희 지식서랍은 매주 화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은 기초 교양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지식서랍을 차곡차곡 채워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5월 18일 오늘의 지식서랍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가끔 비행기를 보거나 타면 과연 이 많은 사람과 짐을 실은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새삼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의 대단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많은 발명품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내일인 5월 19일은 이러한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명 의욕을 북돋기 위해 지정된 발명의 날입니다. 56번째 발명의 날을 맞아 오늘은 세상을 바꾼 발명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28년 9월 어느 날, 의사이자 세균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은 실수로 포도상구균 배양 접시를 놔둔 실험실의 창문을 닫지 않고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가 피고 말죠. 그런데 플레밍은 곰팡이가 핀 자리에 균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이 곰팡이가 균의 증식을 막는 것이 아닐까? 우연히 발견한 페니실린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플레밍은 연구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페니실린은 열이나 산, 알칼리를 가하면 쉽게 약효를 잃는 까닭에 그는 결국 연구를 중단하게 되죠. 그로부터 11년 후 세균학자였던 플로리와 화학자 체인이 플레밍의 논문을 바탕으로 순수한 페니실린을 정제하는 데 성공하며 이것은 다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사람이 세균에 감염됐을 때 세균의 성장과 번식을 막아주는 유용한 성분으로서 상처의 치료는 물론 폐렴이나 폐혈증 등의 병에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구하기도 했답니다. 플레밍과 플로리 그리고 체인은 그 노고를 인정받아 1945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공동 수상했고 덕분에 인류는 항생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명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로메테우스 이후 인류 역사에서 두 번째 불의 발견이라 불리는 필라멘트를 발견한 에디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머스 에디슨이라고 하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구는 에디슨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에디슨은 전구를 백열전구로 발전시켜 더 오래가고 더 밝고 더 편리한 전구를 만들어 전구의 대중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에디슨은 전구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게 된 것은 그 이전의 전구가 매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크등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전구는 탄소 막대기를 사용해 빛을 내긴 했지만 눈에 강한 자극을 주고 지속시간도 그리 길지 못했죠. 그래서 에디슨은 부드러운 빛을 내며 실용적인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유래되었을 정도로 그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데요. 탄소, 루테늄, 크롬, 금속, 머리카락 등을 가지고 1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대나무를 사용해 보는데 대나무를 그을려 만든 강력한 탄소 섬유로 개발한 필라멘트는 그 지속시간이 무려 40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더 나아가 에디슨은 발전기, 기타 기구를 함께 개발하며 많은 사람들의 밤을 밝혀주는 데 성공했어요. 비록 지금은 백열 전구가 아닌 LED 전구를 사용하지만
우리들의 밤이 반짝 빛나는 데는 발명의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환경오염의 직격탄을 피하기 위한 이색 발명품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면 종이 빨대를 제공하는 것 알고 있으신가요?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자연에 방치될 경우 분해되는데 최소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래 폐플라스틱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2017년 12월부터 중국이 폐플라스틱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게 되면서 수출이 불가능해졌고 점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생분해성 비닐봉지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물론 생분해성 비닐봉지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너무 잘 찢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상용화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생분해성 비닐봉지를 발명했습니다. 먼저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사탕수수, 옥수수, 나무, 볏짚 등의 식물로 생성된 바이오매스 기반 단량체와 석유 부산물 기반 단량체를 중합해 제조한 고분자를 의미하는데요. 새롭게 탄생한 생분해성 고강도 비닐봉지의 핵심은 바로 목재 펄프와 개껍질에서 추출한 보강제를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에서 추출한 셀룰로스와 키토산은 기계적 물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울산광역시의 기술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 결과는 총 3편의 국외 SCI 학술지에 소개되었으며 국내 특허도 2건 출원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가 정책으로도 실천되고 있는 만큼 환경을 생각하는 발명은 인류와 지구 환경의 원만한 공존을 위한 좋은 바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빨리 생분해성 고강도 비닐봉지의 상용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소한 믹스커피 냄새가 코를 스쳐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믹스커피 봉투로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휘젓던 담임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믹스커피가 한국의 발명품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봉지에 담긴 커피가루에 따뜻한 물만 섞으면 맛볼 수 있는 믹스커피는 1976년 동서식품에서 개발한 것이랍니다. 기존의 물에 잘 녹는 인스턴트 커피 제조 기술에 커피 크리머를 분말로 만든 프리마를 접목해서 커피, 크리머, 설탕의 황금 비율을 배합한 우수한 질의 상품은 커피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죠. 이뿐만 아니라 쿠션 팩트도 한국에서 개발한 발명품이랍니다. 이는 파운데이션을 머금은 스펀지에 퍼프를 눌러 바르는 방식의 화장품인데요. 파우더 팩트는 미국에서 개발했지만 쿠션 팩트는 아모레 퍼시픽에서 개발했습니다. 스탬프 잉크가 고르게 찍힌 주체권을 보고 얻은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쿠션 팩트는 출시 후 그 편리함에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K-뷰티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한국에서도 정말 편리하고 의미 있는 발명품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나요? 발명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류가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씩 발전시켜온 도구가 모두 발명의 산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관찰력과 도전정신만 있다면 여러분도 모두 발명가가 될 수 있답니다. 발명의 날을 맞아서 일상의 불편함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발명과 발명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사교양방송 지식서랍은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정확하고 쉽게 풀어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 정정 요청이 있으시다면 경인교육대학교 SNS로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주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지식 서랍을 한 칸 더 채워줄 수 있었길 바라며 다음 주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국어교육과 현지민, 음향의 사회과교육과 허유정, 진행의 생활과학교육과 박세준이었습니다.